안녕하세요. 대치동 논술혁명 박기호 선생님입니다. 자, 동국대 대비를 해보겠습니다. 동국대는 인원수가 조금 줄었습니다. 9명 축소됐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9월 10일 원서 접수를 합니다. 그러면 논술은 수능 치고 곧바로 11월 16일 일요일에 시험을 치니까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이틀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 전에 준비를 하는 게 좋겠어. 자, 인문 1과 인문 2가 있는데 1시에 시험을 치고 4시 30분에 시험을 치는데 인문 1과 인문 2가 인문계열과 사회계열이 아니야. 그냥 임의로 배정한 거니까 어디 가서 시험을 치느냐 그 상관없는 거야. 자, 그런 시간을 여러분한테 11월 12일 날 이제 수요일 날 유의사항과 시험장 안내를 합니다. 자, 논술은 70%고 학생부 교과 20%. 자, 출결을 반영하는 유일한 세계대학 중에 한 개입니다. 자, 이제 한양대는 사실상 출결을 정량평가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출결과 관련된 건 동국대와 중앙대뿐인데 이 논술고사에서 동점자는 논술 성적 우수자를 뽑고요. 사실 동점자가 되기 힘들죠. 자, 그리고요. 두 번째는 학생부 환산석차 등급까지 계산합니다. 인문, 자연, 그리고 컴퓨터 AI 학부의 인문, 자연, 경찰행정학부, 약학과가 논술을 보는데요. 약학과는 국어, 수학, 영어, 탐구 3개 3합 4니까 엄청 높죠. 게다가 수학이나 과탐 중에 한 개 이상을 포함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수학을 2등급 받았다. 그럼 이제 영어 1등급 그리고 국어 1등급 이렇게 받거나 또는요. 이렇게 받아서 3합 4가 돼야 되는 구조죠. 자, 이제 경찰행정학부는 2합 4입니다. 요거는 인문, 자연 공통으로 상관없이 탐구가 과탐이 됐던 사탐이 됐던 탐구 한 과목 중에서 하나가 1등급 떴다고 치고 그리고 뭐 수학이 3등급이다. 이러면 3합 4가 되는 거고요. 국어가 3등급이고 뭐 영어가 1등급이다. 이렇게 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2합 4를 맞으면 됩니다. 자, 컴퓨터 AI 학부는 자연 계열은요. 수학, 과탐 중에 하나를 포함해서 2합 5가 되는 거고요. 자, 인문은 수학을 포함하는 게 특징입니다. 자, 인문에서 수학을 포함해서 수학이 4등급 나오고요. 영어 1등급 나왔다. 그럼 해볼 만한 게임이 됩니다. 이때부터. 자, 그리고요. 자연계열은 수학이나 과탐 중에 한 개를 포함해서 수능 체제를 만들어야 되고 인문계는 그런 거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어 2등급, 뭐 탐구 3등급 맞아도 된다 하는 겁니다. 자, 학폭은 이제 이렇게 점수 배점이 이제 감점 조치가 있다는 거. 그래도 1호, 2호, 3호는 0점이네요. 감점이 없다는 거죠. 학생부 교과는 요 10과목 석차 등급별 점수의 평균값을 반영해서 200점으로 환산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과목별로요 10점, 1등급이 10점 만점인데 뭐 1등급이 오진 않잖아. 그지? 동국대. 그래서 10과목 중에서 상위 10과목 가지고 계산하니까 네가 5등급일지라도 계산을 잘하면 석차 등급이 좋은 걸 계산하면 뭐 3등급이나 4등급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건 대학별에 들어가서 그 대학별 홈페이지에서 점수를, 내신 점수를 집어넣으면 알 수 있습니다. 결석은 무단결석을 말합니다. 3일 이하는 10점 만점 그대로 줍니다. 4일부터 감점이 시작된다는 거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뽑는 인원수를 보면 그렇게 많이 뽑지 않습니다. 5명 뽑는 과가 있는 반면에 많이 뽑아봤자 법학과 12명 그리고 국제통상 12명입니다. 자, 경찰학과도 15명이고요. 경영이 이제 신설되면서 경영대학으로 신설됩니다. 그래서 광역화 단위로 신설된 게 39명입니다. 컴퓨터 AI 학부의 첨단융합은 어느 논술을 뽑는 게 4명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서 100분 동안 시험을 치는데 어느 논술은 자, 인문계 논술이죠.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 국어하고 사탐에서 시험 문제 나온다. 국어와 사탐. 자, 그리고 세문학 나오는데 영어 제시문이 없다. 1번, 2번, 3번 이렇게 나오면요. 1번이 주로 400자, 맥스 400자, 300자에서 400자 쓰는 거예요. 이것도 300자에서 400자, 요거 500자에서 700자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글자 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자, 100분 동안 푸는데 그럼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하면 제시문 개수가 문제가 돼요. 제시문 개수가요. 뭐 4개, 5개 해서 뭐 13개에서 15개 되는 제시문이 많은데 제시문은 짤막짤막해요. 그러니까 서강대랑 유사합니다. 동국대를 준비한다 그러면 서강대 기출문제 풀어보는 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짤막짤막하게 나오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요게 전부 사회탐구와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1번 문제가 국어에서 문학 문제를 포함한 뭐 생윤이랑 연결해서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2번은 경제 문제가 나올 수 있고요. 사회 문화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아니면 이게 정법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경제가 나왔을 때, 작년, 재작년 학생들 보니까 얼어버리더라, 이거. 자기 경제 전혀 모른다, 이거. 이런 경우가 문제가 되니까 사회 탐구에 대한 이해도가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대비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좀 이따가. 그리고 자, 볼펜, 검정색 볼펜만 사용합니다. 이제 볼펜으로 연습해야 되네. 그리고 원고지 교정법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또 뭐 수정 테이프 사용할 수 있는 건 땡큐, 감사해요. 자, 그 다음에 답안지는 한 장만 제공됩니다. 이렇게 큰 거 한 장. 거기 1번 칸, 2번 칸, 3번 칸, 그 칸에만 써야 돼요. 그리고 그 답안지 분량을 초과하거나 미달하면 안 됩니다. 글자 수 제한이 엄격합니다. 자, 제시문에 대한 문제에 대한 이해력, 즉 독해력을 말해요. 그 다음에 문제가 요구하는 문제 해결력. 자, 그리고 논리력, 분석력, 그 다음에 사고 능력, 표현 능력, 이걸 종합적으로 평가하는데 각 문항당 평가 기준이 7점 척도로 작동합니다. 그러니까 문항별로 평가 기준이 딱 요거 하면 7점, 요거 하면 7점 이렇게 딱 표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 키워드 위주로 채점을 합니다.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핵심과 키워드가 있어요. 그럼 이건 정답형 논술이에요. 그리고 자, 출제자가 요구하는 논리적으로 구성했는가? 출제자가 요구한 대로 답을 써야 되는 겁니다. 다음에 각 문항마다 정해진 분량을 충족하지 못하면 감점인데다가요. 문장이 정확하지 않으면 전달력이 없으면 감점입니다. 다음에 글씨가 예쁘지 않아도 좋아요. 단 알아볼 수 있도록 써야 돼요. 그 말은 날려 쓰거나 갈겨 쓰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맞춤법에 오류가 있으면 감점하겠다는 뜻입니다. 자, 동국대는 인문 1과 인문 2가 갈라져 있지만 그게 인문계열과 사회계열이라는 뜻은 아니고 시험 치는 시간만 다르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인문 1 지원했더라도 인문 2 논술 문제를 풀어보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교과서나 EBS 교재로 나오니까 제시문 수준 되게 쉬워요.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제시문 지문이 짧은 편이고 교과서나 EBS에서 낸다 그러면 그냥 사탐 문제 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문이 13개에서 15개로 상당히 양이 많은데 문학 지문이 나올 수 있다는 거, 논설문, 설명문이 나올 수 있고요. 주제도 굉장히 광범위해요. 인문, 사회, 자연, 철학 등 굉장히 광범하게 출제됩니다. 특히 추론형 문제를 낼 경우 자연과학과 관련돼서 추론형 문제를 낼 경우 머리에 뇌정지가 올 정도로 까탈스럽게 내기도 합니다. 최근에 와서는 조금 쉽게 내고 있지만 다음에 논술 문제 패턴은 딱 정해져 있어. 어떻게 정해져 있느냐? 바로 비교한 다음에 요약하는 형. 자, 그리고 설명, 비판형, 그리고 견해를 제시하거나 대안을 제시하는데 대안 제시가 반드시 나오고요. 그 다음 비교 요약이 반드시 나오고요. 설명 비판이 반드시 나옵니다. 그래서 뭐 1번, 2번, 3번 이렇게 출제되거나요. 아니면 1번, 2번, 3번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비교 요약형, 설명 비판형, 그 다음에 대안 제시형에 대한 기본적인 글쓰기 요령을 익혀야 됩니다. 글쓰기 요령을 익혀야 됩니다. 어떻게? 반드시 단문으로 짤막하게 쓰는 요령을 익혀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여러분이 논술의 기초 파트를 꼭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기출문제만 딥다 풀지 말고요. 이렇게 기초 파트를 정확히 좀 이해를 하고 기출문제 푸는 게 좋겠다 하는 겁니다. 설명형의 비중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대안 제시 반드시 나옵니다. 제시문의 양이 많고 100분 동안 읽어야 될 분량이 되게 많기 때문에 빨리빨리 읽고요. 키워드 중심으로 뽑아내야 되니까 단어를 잘 뽑아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요구에 비해서 길고 세부적인 편. 이게 무슨 소리냐면 문제가 아주 길고 세부적으로 요구해요. 우리한테 요구하는 게 세부적으로 요구하니까 딱 그 단어를 찾아서 정답을 찾으라는 뜻이야. 자, 설명형 위주가 많이 나오지만 비판 대안 제시형으로 다양하게 출제되고 있으니 기본 유형 원리를 익히고 또 매트릭스 분석법 철저히 학습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겁니다. 자, 논술하라 그러면요. 주장과 근거를 반드시 제시해야 되고요. 이거는
그 대학 측의 워딩이에요. 분석하라 그러면 핵심 개념 잡아내서 설명형입니다. 요약하라 그러면요, 주장, 핵심 내용, 근거까지 잡아내야 됩니다. 비교, 대조하라 그러면 공통점과 차이점 찾아내야죠. 비판하라 그러면 그 주장, 그 차이점을 찾아서 그 차이점의 타당성과 가치를 평가하는 겁니다. 설명하라 그러면 풀어서 쉽게 말하는 거죠. 이론에 맞춰서 사례를 설명하는 게 많습니다. 자, 이제 대학 측에서 대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야, 짧게 써. 단문으로 써. 이 말이에요. 야, 주술 호응 맞춰. 번역조 쓰지 마. 통일성과 완결성 지켜. 논제 핵심에서 벗어나지 마. 그 다음에 제시문에 있는 문장 그대로 옮겨 쓰지 마. 요약하라고 했는데 왜 옮겨 쓰니? 이렇게. 그러니까 환문해야 돼요. 파라프라이징 해서 키워드를 갖고 와서 딱 편집을 다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식 과시용 인용. 그거 쓰지 마. 배경 지식 쓰지 말고 학자 이름 언급하지 마. 이 말이에요. 천편일률적인 대안 쓰지 마세요.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동어 반복하지 마세요. 과격한 생각 쓰지 마세요. 그리고 단정한 필체, 날려 쓰지거나 갈겨 쓰지 마. 이렇게 대학이 요구하고 있어요. 기출문제를 보면 자, 가의 결말에서 부부가 처한 문제적 상황이 발생한 이유를 나와 다해서 설명하라. 이렇게 해서 300자 안에 때려 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것을 풀어서 쓰고 있으면 안 돼요. 그냥 키워드 찾아서 따다닥 묻는 말에 대한 정답을 쓰면 됩니다. 정답형 논술이다. 일탈행위, 일탈행위 느낌 오죠? 사회문화 문제네. 일탈행위가 발생한 원인을 나와 말을 근거해서 해결 방안을 제시해라. 설명하고, 원인을 설명하고, 그리고 대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통치자와 이상사회상을 요약하고, 상륜쯤 되겠죠? 통치자와 이상사회상을 요약하고, 다라 사이의 관점의 차이를 설명하고, 그리고 군주에 대한 생각을 비판하라. 그러니까 요약한 다음에 설명하고 비판형이 나왔죠. 이게 인문 1. 인문 2는 패턴이 똑같아요. 이게 사회문화 현상에 미치는 긍정적, 부정적 영향. 쭉 사회문화에서 나왔죠. 자, 그걸 설명하고 그 다음에 부정적 영향을 개선하기 위한 대안 제시하는 거죠. 300자 안에 사회문화 현상이 미치는 긍정, 부정적 영향을 설명하고 그리고 대안까지 제시하는 거예요. 우후. 그러니까 답만 써야 되죠. 준법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시민불복종, 생륜이죠. 시민불복종을 정당화하기 대한 요건을 쓰라 이거야. 자, 정의 실현에 대한 마의 관점을 서술하라. 이때가 되게 좋아. 근데 여기서 봐. 경제가 나왔어. 자유 경쟁에 대한 견해를 정리하고 입장차를 설명하고 문제 원인을 해석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라.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문제는 여러분이 이거 사회탐구 문제가 나오는 거구나 하고 감을 잡아야 되니까 요거는 사회탐구를 정리해 놓은 사탐 필수 쟁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필수 쟁점을 봐야 되는데 어휘를 잘 모를 테니까 무료 강의 탭에 가면 거기에 논술 의집이 있어. 거기에 보면 사회탐구에서 쓰는 주요한 키워드들을 무료 자료가 있으니까 그걸 다운로드해서 그거 한번 외워보는 게 어때? 그게 대안이 될 거야. 자, 24 모의 논술도 나와 있고요. 뉴미디어 확산에 대한 사회화 유형, 사회문화 문제죠. 자, 여기서 보면 스노우맨과 소설의 눈, 자, 이제 문학 작품 나와서 문학 작품. 그래서 공통점과 차이점, 그리고 문제에 대한 해결책. 이렇게 해서 세밀하게 하나 이렇게 문제 요구 조건이 명확해요, 명확해. 그러니까 엉뚱한 소리 하거나 길게 쓰면 안 되는 거야. 다음, 소유권의 주장에 대해서 평가하라. 이렇게. 그리고 행복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 그 두 관점 간의 관계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대안을 추론하는 형태죠. 이런 식으로도 문제가 나옵니다. 이렇게 세밀하게 이렇게 묻고 있다는 거 그거 기억하면 되는데요. 250자에서 400자 사이에 써야 되는 거니까 요 한 문장 한 문장 한 문장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냥 이거는 공통점을 찾아서 상관성을 서술하니까 거의 두 문장 해결책 한두 문장 이렇게 끝나야 되는 거죠. 자, 24 기출 인문 1, 인문 2도 패턴은 똑같다라고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패턴은 똑같아요, 여러분이. 자, 지금까지 이제 여러분이 이제 여기 보세요. 잠깐. 시를 해석하라 해서 문학 작품 나왔어요. 근데 이 시를 해석할 때 제시문 나다라의 관점, 이거는 사탐에 나오는 관점들이에요. 이런 걸 이용해서 가의 시를 해석하는 겁니다. 다음 여기는 보험 가입자인 금융기관에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 도덕적 해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음 다시 또 소설 속의 인물의 갈등 상황을
폭력의 양상에 대해서 각각 설명하고 폭력에 대해서 윤리적 책임 문제가 발생한다. 자, 생륜 문제가 나왔죠. 이렇게 생륜, 사회문화 문제가 많이 나오고 가끔 정법 문제와 경제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거, 그거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한 겁니다. 자, 문학 작품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지금부터 논술 준비를 위해서 기본적인 원리를 이해하고요. 기본적인 원리, 그러니까 논술의 기초적인 원리, 그리고 또 시험에 잘 나오는 쟁점, 이걸 알고 난 상태에서 논술 기출문제를 들여다보면 되게 쉬워요. 자, 지금부터 동국대 기출문제를 풀러 갑시다. 시작합시다.